안녕하세요. 옳은 동화, 옳은 교육 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변 훈육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2개월 아기를 위한 배변 훈육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아직 12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게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 이 시기가 왜 황금기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2개월 아기 배변 훈육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훈육을 위해 아기용 병이 또는 병이 보조 시트가 필요합니다. 아기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요. 방수 매트도 여러 개 준비하셔서 거실, 주방, 놀이방 등 아이가 자주 있는 공간 바닥에 깔아두세요. 간편한 청소용품으로는 물티슈, 소독 스프레이, 걸레 등 실수 발생 시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분의 옷은 최소 5에서 6벌 준비하세요. 첫 며칠은 옷을 정말 자주 갈아입혀야 합니다. 타이머도 필요한데 병이에 앉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죠. 보상용 스티커나 작은 장난감도 준비하시고 방수 시트는 밤 훈련 시작 시 침대 매트리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을 여러 개 준비해 실수 처리용으로 사용하세요. 이 모든 준비물에 대한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2-18개월은 배변 훈육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부모의 지시를 따르기 쉽습니다. 반면 24개월이 넘으면 싫어, 내가 할래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훈육이 10배는 어려워집니다. 아이의 자아가 강해지기 전인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2개월 아기의 배변 훈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저귀 즉시 제거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기저귀를 완전히 제거하고 병이 사용을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기저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저귀가 아이의 배변 인지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저귀는 너무 잘 흡수해서 아이가 소변이나 대변을 봐도 금방 흡수되어 젖은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변의 경우 아이는 자신이 배출했다는 인식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지금 소변을 보고 있다는 신체 감각과 인지 발달이 지연됩니다. 기저귀를 제거하면 아이는 소변이 나올 때 다리를 타고 흐르는 감각 바닥에 퍼지는 모습, 피부에 느껴지는 촉감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내 몸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되고 이것이 배변 인지 능력 발달의 첫 단계입니다. 또한 기저귀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어차피 기저귀가 흡수해주니까 하는 안전망 의식이 생겨 병이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저귀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경험하면 배변이 자신의 책임이며 관리가 필요한 것임을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팬티와 바지는 언제 입혀야 할까요? 훈육 시작 첫 3-4일은 완전히 맨 하체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 병이 사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4-5일차부터 팬티만 입히기 시작하세요. 약 일주일 정도 팬티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바지를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고무줄이 있는 헐렁한 바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반 바지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아이가 배변 감각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옷 입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훈육을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저귀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제부터 기저귀는 없어. 쉬와 응가는 변기에서 해야 해. 라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팬티나 천 기저귀를 입히지 않고 하의를 벗긴 채로 시작하면 아이가 배변 감각을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 바닥에 방수 매트를 깔아두어
청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3일간은 최소 2시간마다 변기에 앉히는 루틴을 엄격하게 지키세요. 앉히는 시간은 5분 이상으로 하며 이 시간 동안 아이가 변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에 맞춰 변기에 앉히면 잘했어. 시간이 됐으니 변기에 앉아야지라고 칭찬해주세요. 거부하면 단호하게 이건 선택이 아니야. 변기에 앉아야 해 라고 말하고 강제로 앉혀야 합니다. 12개월 아기의 요해 지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해 지도란 아이가 자신의 신체 신호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배변 신호를 보일 때 지금 쉬가 마려운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쉬주머니, 즉 방광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여기 있는 쉬주머니가 가득 차면 쉬가 마려운 거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고 배변 후에는 같은 부위를 다시 만지며 이제 여기가 가벼워졌지? 쉬를 했으니까 쉬주머니가 비워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배변 전후의 신체 감각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요해 지도의 핵심입니다. 아기가 배변 신호를 보이면 즉시 변기로 데려가세요. 남자 아기의 경우 주목해야 할 특별한 배변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발기입니다. 남자 아기들은 쉬주머니가 가득 차면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으로 발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신체 반응으로 방광이 차오르면서 주변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발생합니다. 이런 발기 신호를 발견하시면 즉시 아이를 변기로 데려가세요. 이는 소변이 곧 나올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연스럽게 쉬주머니가 가득 찼구나. 변기에 가자라고 평범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12에서 18개월 아기들에게 이런 신체적 신호는 정확한 타이밍에 변기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단서가 됩니다. 바닥에 배변하기 시작하면 즉시 안 돼. 변기에 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변기로 데려가야 합니다. 변기의 일부라도 성공하면 크게 칭찬하고 작은 보상, 예를 들면 스티커나 짧은 노래를 제공하세요. 중요한 점은 12에서 15개월 아기는 아직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보다는 반복적인 교정이 필요하지만 16개월 이상부터는 인지 발달이 더 진행되어 의도적인 배변 잘못에 대해 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16개월 이상의 아이가 병이 사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바닥에 배변했다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두 회 가볍게 때리는 훈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이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바닥에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또한 배변한 곳을 손으로 2-3번 가볍게 치며 여기는 쉬 응가 하는 곳이 아니야. 변기에서 해야 해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훈육 후에는 반드시 아이를 변기에 앉혀서 올바른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팬티 거부는 12개월 아기 배변 훈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기저귀의 느낌에 익숙해져 있어 팬티의 다른 감각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팬티 없이 훈육을 시작하고 병이 사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팬티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팬티를 거부할 경우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팬티를 보여주며 이건 큰 아이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야 라고 설명하세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계속 맨 하체로 지내게 하고 점차 짧은 시간만 팬티를 입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팬티를 입었을 때 성공적으로 변기를 사용하면 특별히 더 큰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팬티 안 입어도 되라고 타협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이제 큰 아이니까 팬티를 입어야 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일관성 있게 대응하세요. 12개월 아기를 훈육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 아기는 아직 규칙과 훈육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교정은 하되 처벌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이가 병이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신체적인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변기에 앉아야 해라고 반복하며 강제로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기가 병이에 대한 불안감이 심할 경우 아기 병이 안에 기저귀를 깔아주세요. 와, 여기 기저귀가 있어. 이제 이 병이에 쉬 응가를 해보자라고 설명하면 아기에게 익숙한 기저귀의 감촉을 유지하면서도 병이 사용 개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 2일 후 기저귀를 반으로 접어서 깔고 그 후에는 작은 조각만 남긴 후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세요. 12개월 아기의 첫 주 훈육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침에 기저귀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해 없이 생활하세요. 2시간마다 변기에 앉히고 배변 신호를 관찰하여 즉시 변기로 데려가야 합니다. 실수 시 즉각 안 돼, 변기에 라고 말하고 변기로 데려가세요. 둘째 날에도 계속 하해 없이 생활하며 2시간마다 변기에 앉히세요. 전날의 배변 패턴에 맞춰 추가로 변기에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시 큰 칭찬과 신체적 애정 표현을 해주세요. 셋째 날에서 넷째 날에는 기저귀 없는 짧은 외출을 시도해보세요. 15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규칙적인 병이 시간을 확립하고 바닥에 배변 시 훈육을 적용하고 병이 사용을 강조하세요. 다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에는 기저귀 없이 낮 시간 전체를 보내도록 하세요. 성공에 대한 특별 보상을 제공하고 야간 훈련 시작을 고려해보세요. 아기가 병이 사용에 성공했을 때는 과장된 칭찬과 즐거운 반응을 보여주세요. 와, 병이에 쉬를 했구나. 정말 대단해 라고 열렬히 칭찬하고 손뼉을 치거나 안아주는 등 신체적 표현도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 실수했을 때는 너무 강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12개월 아기는 아직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 돼, 병이에 해야지라고 단호하게 말한 후 즉시 병이로 데려가 앉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2개월 아기의 배변 훈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경 설계입니다. 아기 변기를 항상 같은 위치에 두고 주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아기가 좋아하는 작은 책이나 장난감을 변기 근처에 두면 변기에 앉는 시간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아기는 신체 불편함에 민감하므로 변기 높이 조절과 편안한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발 받침대를 사용하여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변기 시트가 차갑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저귀에서 느끼던 따뜻함을 생각하면 차가운 변기 시트는 아기에게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저귀 없이 자면 밤에 이불을 다 적시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2개월 아기의 경우 밤 훈육은 낮 훈육이 안정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1에서 2주는 낮에만 기저귀 없이 생활하고 낮잠과 밤에는 기저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낮 훈육이 성공적으로 2주 정도 진행된 후에 낮잠 시간부터 기저귀를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밤 기저귀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12개월 아기의 배변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라도 오늘은 힘드니까 기저귀 할게라고 타협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일 아침부터 기저귀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변 훈육을 시작하세요.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훈육이 어려워집니다. 방수 매트와 여분의 옷, 그리고 아기 병이만 준비되었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둘째, 2시간마다 병이에 앉히는 일정표를 만들고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세요.
모든 양육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기의 배변 신호를 관찰하는 일지를 작성하세요. 몸을 비틀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특정 소리를 내는 등 아기만의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포착하면 즉시 변기로 데려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개월 아기의 배변 훈육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된 접근법으로 훈육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도 빠르게 병이 사용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8에서 24개월 아이를 위한 배변 훈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1살 생일을 넘긴 아이들을 위한 조금 더 언어적인 접근법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규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 권위적 자연주의 배변 훈육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 되세요.